2026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우리가 알던 초기 전황과는 완전히 다른 이른바 시스템 해체의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2월의 매서운 칼바람 속에서 전해지는 소식들은 단순히 전선에서 땅을 얼마나 뺏고 뺏겼느냐는 지엽적인 차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체급 차이가 뚜렷한 거대 러시아라는 공룡을 상대로 작은 우크라이나가 적의 신경망과 근육을 하나씩 끊어내며 거인을 스스로 멈춰 세우고 있다는 결정적인 신호들입니다. 전쟁이 4년 차를 넘어서며 이제 승부의 추는 누가 더 많은 병사를 투입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상대의 생존 인프라를 더 정밀하게 무너뜨리느냐로 옮겨갔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전쟁 이면의 충격적인 비화와 함께 최근 러시아의 심장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상치 않은 균열을 짚어보려 합니다. 푸틴의 자존심이 꺾이고 있는 기갑부대의 처참한 현장, 그리고 벨라루스의 루카셴코 대통령이 젤렌스키에게 건네야만 했던 그 절박하고도 비굴한 사과의 내막까지 지금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사건 중 러시아 군수 산업의 뿌리를 흔든 가장 뼈아픈 타격은 스몰렌스크 지역에서 일어난 드론 공습입니다. 2026년 들어 우크라이나는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된 FP-1 드론을 전면에 내세워 러시아 국방부의 급소만을 골라 찌르고 있는데요. 지난 목요일 새벽 스몰렌스크의 핵심 시설인 도로부시 질소 비료 공장이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의 집중 포화를 받았습니다. 왜 비료 공장이 타겟이었을까요? 이 지점이 바로 우크라이나의 영리한 전략을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농업용 비료를 만드는 평범한 공장처럼 보이지만 화학적으로 질산 암모늄은 농작물을 키우는 영양제인 동시에 현대전의 필수품인 화약과 포탄 추진제를 만드는 핵심 원료입니다. 즉, 이 공장은 농민을 위한 곳이 아니라 러시아의 포탄 수급을 책임지는 국방부의 은밀한 화약고였던 셈입니다. 현지 도지사인 바실리 아노키는 14대의 드론을 요격했다고 발표하며 피해를 축소하려 안간힘을 썼지만 실제 상황은 참혹했습니다. 드론이 암모니아 저장시설과 철도 하역장을 직격하며 발생한 거대한 연쇄 폭발은 수킬로미터 밖에서도 지진과 같은 진동을 일으켰고 공장 내부의 핵심 생산 라인은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러시아 전체 질산 암모늄 생산의 10%를 책임지던 이 시설이 마비되면서 최전선 러시아 포병 부대는 이제 쏠 포탄이 없는 물리적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적의 병사를 상대하는 대신 적이 총을 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증발시키는 고도의 말사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략은 산업시설을 넘어 러시아라는 국가의 생명선인 전력 인프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 알렉산드르 코발렌코의 분석에 따르면 2026년 우크라이나의 대전략은 러시아 접경 지역을 완전히 어둠 속에 가두는 탈에너지화입니다. 브얀스크, 쿠르스크, 벨고로드 등 주요 병참 기지의 전력을 차단해 러시아군의 전자장비 운영과 보급 체계를 마비시키겠다는 계산입니다. 특히 벨고로드 지역은 이미 만성적인 전력난에 시달리며 러시아군의 후방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지점은 이 지역적 정전이 일으키는 연쇄 과부하 현상입니다. 러시아의 전력망은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어 지방 변전소들이 파괴되면 그 전력 부하가 고스란히 수도권 전력망으로 전이됩니다. 실제로 2025년 말부터 모스크바 인근 라멘스코의 지역 등에서 발생한 의문의 변전소 화재들은 우크라이나의 직접 타격이 아닌 지방 전력망 붕괴에 따른 에너지 도미노 현상이 원인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모스크바에 미사일 한 발 쏘지 않고도 수도 전체를 암흑으로 몰아넣는 지능적인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흐름의 길목을 차단해 시스템이 스스로 타버리게 만드는 이 전략은 푸틴 정권의 안전지대였던 모스크바 시민들에게 전쟁의 공포를 피부로 느끼게 하는 강력한 심리적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사력의 자존심이자 지상전의 왕자로 군림하던 전차 부대의 실상은 더욱 처참합니다. 최신 위성 이미지 분석 결과에 따르면 러시아의 광활한 예비군 기지에 보관되어 있던 T-80 전차 비축분이 사실상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전쟁 초기 러시아는 현역 부대와 비축 창고를 합쳐 약 1679대의 T-80 시리즈를 보유한 기갑 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4년간의 무모한 돌격과 소모전을 거친 2026년 현재 가동 가능한 예비 차량은 단 134대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보관 상태가 너무 열악해 실제 전투용이라기보다는 고철에 가까운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냉전 시절 미국의 M1 에이브람스를 압도하겠다며 가스터빈 엔진에 웅장한 굉음을 울리던 T-80의 영광은 이제 위성 사진 속 녹슨 잔해로만 남았습니다. 러시아는 2000년대 이후 T-80을 신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적, 경제적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오직 낡은 차체를 뜯어내 수리하는 방식으로 버텨왔는데 이제는 뜯어낼 껍데기조차 남지 않은 것이죠. 수십억 원짜리 전차가 고작 몇십만 원짜리 우크라이나 FPV 드론에 허무하게 불타는 장면은 2026년 전장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장비의 부족을 넘어 러시아가 자랑하던 기갑 웨이브 전술 자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러시아가 이처럼 군사적 에너지적 타격 속에서도 끈질기게 버티는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그림자 함대라 불리는 유령 유조 선단입니다. 현재 약 800여 대의 노후 선박들이 서방의 제재망을 비웃으며 러시아산 원유를 전 세계로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영국 스카이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매달 수십 대 유조선들이 영국 앞바다 도버 해협을 유유히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선적을 수시로 바꾸고 소유주를 유령 회사 뒤에 숨기며 제대로 된 보험도 없이 위험천만한 항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선박들이 사고라도 낸다면 영국 해안은 돌이킬 수 없는 환경 재앙에 직면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서방의 압박도 점차 목을 죄어오고 있습니다. 2021년 배럴당 고작 2~3달러였던 브렌트유와 러시아 우랄유의 가격 차이는 이제 27달러까지 벌어졌습니다. 러시아는 원유를 팔 때마다 엄청난 역마진을 감수해야 하며 이는 러시아 전체 오일 머니 수입의 25% 이상을 증발시켰습니다. 푸틴의 전쟁 금고는 분명히 비어가고 있으며 그림자 함대가 만들어내는 제재의 틈새를 완전히 메우는 것이 2026년 국제사회의 가장 긴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가장 놀라운 이야기는 전쟁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었던 마쿠의 비밀 대화입니다. 최근 젤렌스키 대통령이 인터뷰를 통해 직접 밝힌 내용에 따르면 전쟁 초기 벨라루스의 독재자 루카셴코 대통령이 젤렌스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죄의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당시 젤렌스키는 벨라루스 영토를 러시아군의 진격 경로로 내준 루카셴코에게 당신은 침략자의 공범이며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러자 루카셴코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로 나도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 푸틴의 압력을 견딜 힘이 없다라며 비굴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우크라이나의 보복 공격이 두려운 나머지 우리를 때려야겠다면 차라리 우리 쪽 정유시설을 공격하라. 그래야 내가 푸틴에게 항변할 명분이 생긴다는 상상하기 힘든 제안까지 건넸습니다. 하지만 젤렌스키는 이 미끼를 물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벨라루스를 선제 공격했다면 그것은 곧바로 벨라루스 군이 전쟁에 공식 참전하는 완벽한 명분이 되었을 것이고 우크라이나는 북부 전선에 거대한 병력을 묶어두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젤렌스키의 냉철한 전략적 인내가 루카셴코의 이중 플레이와 푸틴의 거대한 덫을 동시에 무너뜨린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2026년의 전황은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전쟁은 이제 단순히 무기의 숫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고립시키는 지혜, 자원을 차단하는 정밀함,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외교적 심리전이 승패를 가름합니다. 작은 우크라이나는 지금 거대한 러시아라는 기계의 전원을 하나씩 내리고 있습니다. 스몰렌스크의 화약 공장을 멈추고 전력망의 연쇄 과부하를 유도하며 수도 모스크바의 안락한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반면 거대 공룡 러시아는 낡은 전차 창고의 바닥을 긁으며 제재를 피해 도망 다니는 유령 선박의 국가의 운명을 걸고 있는 처지입니다. 과연 2026년은 이 잔혹한 소모전의 끝을 알리는 해가 될까요? 우크라이나라는 작은 거인이 전 세계의 승리의 새로운 문법을 증명하는 해가 될까요?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들이 여러분께 격변하는 세계 정세를 통찰하는 귀중한 밑거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